기주가 문을 열고 물건을 옮기는 틈을 이용해 진태가 탈옥했습니다. 진태는 탈옥하면 윗집 근육댕댕이 집으로 놀러 가는데 근육질 댕댕이는 진태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이유로 한 번씩 놀다 오면 진태의 등이 흠뻑 쳤습니다. 더군다나 윗동네로 튀면 체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속히 진태 포획 작전을 감행합니다. 진태를 포획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는 개가방입니다. 일라, 일라, 야, 일라, 가자, 가자. 역시 진태 닦는 데는 개가방이 최고입니다. 새끼, 이 탈옥범, 탈옥범들. 차가 안 다니는 안전구역에 들어오면 진태를 내려놓고 냅다 튑니다. 그런데 진태가 안 따라옵니다. 킬코드 따라잡는 것은 순식간이기에 한 수 접어주는 것입니다. 한 수가 아니라 5수 접어줍니다. 이제야 달리기 시작합니다. 5수나 접어주고 저를 따라잡으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제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네, 진태 허벅지 두꺼운 것은 인정합니다. 허벅지가 하도 두꺼워서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근육 때문에 다리가 뜹니다. 근데 지 허벅지 빵빵하다고 집사를 저렇게 유린하는 것은 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 달려봤자 내 손바닥 위다 라는 표정에 경멸하는 듯한 그때의 진태의 표정. 정말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태의 손바닥에서 놀아납니다. 진태랑 놀고 돌아오는 길에 도를 논하는 벗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느 회사 입구 앞에 묶여진 누렁입니다. 녀석은 태양빛이 뜨거워 피해보려고 개집 옆으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땡볕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녀석의 집은 서쪽을 향해 있어 점심이 지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태양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줄도 짧고 숨을 그늘도 없어서 오후 내내 저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몇 시간 저러고 있다 보니 탈진해서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5월 초부터 타이어를 잡아당겨 녀석이 그 뒤로 그늘에 피할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곳 회사 관계자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하는 바람에 누렁이는 계속 더위에 고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고민이냐고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따져서 개가 덥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은 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개를 키우는 분들이 개를 학대하고 있었다면 가서 따지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 주인은 녀석을 일부러 학대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먹을 것이랑 물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고 개는 원래 저렇게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하여 이런 분들은 사력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찾아가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존심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누가 그것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하물며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를 위한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개 학대자로 취급하는 듯해서 불쾌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논리, 사실의 문제를 떠난 인간의 자존심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개입해버리면 그렇게 상황이 왜곡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다 보니 아니 그래도 개를 보호하자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기분 나빠할까? 자존심은 뭔 자존심이냐? 할 말은 해야 한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주변에서 우리에게 어떤 당연한 얘기를 지적해 왔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지금껏 잘 들어왔나요? 우리 스스로도 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는 것은 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주유하며 굶주리던 공자의 부리가 농민들로부터 쌀 한 줌을 얻었습니다. 제자 안회가 죽을 쓰는데 밥 안에 티끌이 있어 손가락으로 떴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티끌에 밥알이 붙어 있어 버리기가 아까워 그것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깨 너머로 본 공자는 아내가 자기 먼저 밥을 먹었다고 오해해 기분이 매우 언짢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제자가 자기보다 먼저 밥알을 입에 넣는 것은 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를 불평하며 아내를 떠봤다는 얘기가 공자 가어에 전해집니다. 심지어 성인 공자도 이렇게 자기 자존심에 휘둘리곤 하는데 우리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닌 행위에 언짢아하고 반감을 가지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자각한다면 동물이 고통받는 것이 보이면 무조건 나서서 지적하고 동물 학대라고 소리치고 사람들을 면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당연한 지적에도 자존심에 상처받고 반발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시시콜콜 정의의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력 있게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인간의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는 활동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누렁이의 집사를 찾아가 걔가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안쓰럽다. 좀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사분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아 맞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라고 반성을 하고 파라솔은 물론 햇빛 차단용 셔터에 더불어 에어컨까지 옆에 설치해 줄까요? 물론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그럴 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고 투덜댈 것이고 마지못해 조치를 취하면서도 흉내만 낼 것입니다. 강압과 비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비자발적인 행동은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요? 직접 대면하면 자존심 타격은 불보듯 뻔하니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러한 편지는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것과 달리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의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것을 생색내려고 소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소통의 방법론입니다. 하여간 편지를 보낸 며칠 후에 누렁이를 찾았습니다. 녀석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갔나 했습니다. 타이어 구멍 안쪽 깊숙이에 어기적거리면서 나옵니다. 아이고야. 누렁이 집사분이 연구를 많이 해서 타이어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집사분 자존심에 상처를 주며 직언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집사분은 위에 판자 하나 덮어놔서 임시 그늘막이는 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판자가 날아가면 그 후로 신경을 안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 흉내만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늘상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누렁이 집사님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개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타인의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을 해서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개를 키울 때는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개를 더 사력있게 보살필 가능성이 큽니다. 동물운동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동물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행위하게끔 그분들 마음속에 동물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개 사랑의 일념만으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다쓴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게 됩니다.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오직 진격만 하는 운동은 필연적으로 나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운동, 환경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위한 운동이든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활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비판, 지적만 하며 상대를 계도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타율을 강화하는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암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인과 공무원 등의 공인들은 비판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능동과 자율의 코드로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상대가 따라올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들 위에 올라서서 머릿속에 뭔가를 주입해 주려는 계몽주의, 엘리트주의적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며 타인에게 타율을 강요하지 않고 사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각자가 스스로 자유함의 결과로 세상에 동시에 더불어 화평한 것, 그러한 조화로운 이치, 이것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도인이란 산속에 들어가 참선하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인적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의 능동성을 이해하고 자유롭고 변화무쌍하며
역동적 생명관에 입각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심화학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둥구리의 싸움의 철학을 사서 이 뭔 개소리야! 둥구리의 싸움의 철학을 아무튼 녀석과 돌을 논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제 갈 길을 갑니다. 돌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찾는 것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고 투덜댑니다. 물론 돈이 나오지는 않지. 네, 돈이 나오니 하는 겁니다. 돌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하루 2시간 나아가면 최소 200원은 줍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돌을 향해 나아가고 도가 아니면 가지 맙시다. No way! No way! No way! 안녕. 안녕. 비가 내리니 닭들은 닭장 횃대에 앉아 돌을 닦고 있습니다. 야, 진태와 지주댁 방구석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다가 동네 달팽이 구경을 나갔습니다. 야, 달팽이랑 달리기 한번 해볼까? 뭔 개소리야! 달팽이도 자신의 돌을 찾아 열심히 움직입니다. 올라가. 날이 풀려 다시 진태와 함께 돌을 찾아 나섭니다. 야, 진짜. 어디서 닭똥 냄새가 납니다. 가자. 이번에도 진태는 5수 접어주고 뜁니다. 당신이 상추를 심었는데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거름을 주지 않아서 그런지 물이 모자란 건지 햇빛이 부족한 건지 생각하지요. 결코 상추를 비난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 친구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상추를 돌보듯 그들을 돌보는 법을 안다면 그들과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비난은 결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언쟁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해한다면 사랑할 수 있고 상황도 좋아질 것입니다. 행락한 스님.